요즘 아이들을 보면 무섭게 자란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좋은 생활 환경에서 잘 먹고 자라서 그런지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신체 발육 속도가 훨씬 빨라져 어린 나이에도 성숙한 외모를 가진 아이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그러나 내 아이가 또래에 비해 성장이 빠르다면 반드시 점검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키의 성장까지 막아버리는 성조숙증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2차 성징이 빠르게 나타나는 성조숙증의 한방적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입니다. 최근 성조숙증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성조숙증 아이들이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 성조숙증은 또래마다 2차 성징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오히려 성장판은 빨리 닫히게 되고 또 성인이 되어서는 건강상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조숙증의 한방적 치료에 대해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최근 몇 년 사이에 성조숙증 아동이 크게 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성조숙증은 어떤 질병인가요? 네, 성조숙증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말 그대로 사춘기 현상이 어린 나이에 빨리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사춘기 현상은 음모가 나오고 여자아이의 경우 유방이 발달하고 남자아이의 경우는 고환이 커지는 것 등을 말합니다. 이런 사춘기 현상이 여자아이의 경우 8세 이전, 남자아이의 경우 9세 이전에 나타나는 것을 성조숙증이라고 말합니다. 한의학적으로 성조숙증은 예전에는 질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진단법이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지만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의 여학생들에게서 생리가 빨리 나오고 남자의 경우 수염이 생기는 등 어른이 되는 과정이 지나치게 빨리 나타나면서 성장이 빨리 멈추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증상입니다. 네, 또래보다 2차 성징이 빠르게 나타나는 성조숙증. 그렇다면 이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서양의학적으로는 시상하부, 뇌화수체와 성선 호르몬이 활성화되어서 어른이 빨리 되어버리는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여자아이들에게서는 나쁜 원인 질환 없이 성조숙증이 발생하는 특발성이 80%로 가장 많고 난소 종양이 원인이 된 경우가 15%, 대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반면 남자아이의 경우 나쁜 원인 질환이 없는 특발성이 50%, 대뇌 자체에 병소가 있는 경우가 20%, 부신 피질 과형성 혹은 종양이 25%, 고환 종양이 5% 등의 분포를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특발성, 즉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의 원인들로 밝혀진 뇌의 문제나 난소, 고환의 종양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도 한 번 더 왜 난소와 고환에 종양이 생겼을까 질문을 해보면 정확한 원인을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분비 계통의 질환을 한의학적으로는 담음, 즉 음식과 물이 노폐물이 되어버린 독소 물질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은 성선 호르몬이 왜 빨리 활성화되는지 한의학적으로는 그 원인을 어떻게 보고 치료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성조숙증의 원인은 특발성, 즉 원인을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의학적으로는 그 원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원인을 한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음식이 몸에 들어오면 소화가 되고 영양이 흡수되어서 몸에서 사용되고 나머지는 대변, 소변, 땀으로 모두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양은 들어오는데 몸에서 사용이 되지 못하거나 소화 자체가 안 된다면 이것이 몸에 독이 됩니다. 그 독이 몸속에서 배출이 되지 못하게 되면 어딘가 그 독을 배출할 수 있는 기관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생식기인 자궁, 고환, 유방인 것입니다. 자궁은 생리를 통해 몸속에 독을 배출시키는 기관이고 유방은 유선을 통해 몸 밖으로 몸에서 만든 것을 배출하는 곳입니다. 남자에게 고환 역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조숙증에서 이런 기관이 빨리 발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리가 빨라지는 등 어른이 되는 현상이 빨리 나타나게 됩니다. 비만인 사람이 성조숙증이 생기기 쉬운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많이 먹으면 몸속에 독소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미 만들어진 독소를 저장하기 좋은 곳인 지방층에 쌓아두기 위해 체중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 독소가 들어오면 더 이상 독소를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독을 배출하는 기관인 자궁과 유방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소가 몸속에 머무르면 오장육부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장소에 저장해 두거나 몸 밖으로 배출시키려는 노력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렇게 배출하려는 노력으로 땀이 나거나 설사를 하거나 소변을 보거나 심하면 구토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비염으로 인한 콧물도 일종의 배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여성의 생리, 즉 월경을 경수라고 했습니다. 즉 물줄기라는 뜻입니다. 음식과 물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통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조숙증은 비만과도 연관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인 여성들은 빨리 월경을 통해 노폐물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강해져서 성조숙증도 생기고 월경을 통해 몸속의 독을 배출시켜야 하기 때문에 임신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임신이 되더라도 월경을 못하는 시기가 길어져서 몸속에 독이 배출되지 못하므로 토하려고 구역질을 하게 되는 입덧이 생기거나 임신 말기에 고혈압, 단백뇨, 부종이 동반되는 임신 중독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성조숙증이 성인이 되어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원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될 질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성조숙증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서양의학적으로는 호르몬 검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발성이 여성의 경우 80%, 남성의 50%라고 하니 거의 반 이상이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도 종양이 원인이라서 종양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몸속에 병독의 위치가 자궁으로 그 병독을 배출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곳, 즉 자궁으로 독이 가려고 하는 곳에 병독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경막 근처에 몸에 독소가 축적되는 경향이 있는 어린이는 모두 성조숙증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횡경막 근처에서 가슴과 옆구리에 병독이 축적되어 있으면 가슴과 옆구리가 답답하고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성조숙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독소가 축적되는 것을 2000년 전부터 자궁질환과 연관시켰던 것입니다. 여기에 독을 배출시키기 위해 자궁이 노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병독의 위치를 보여주는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2, 3, 4번 그림과 동시에 나타납니다. 1, 2번 그림의 경우 잘 먹는데 윗배가 빵빵해지고 가스가 차면서 대변이 시원치 않고 다리에 쥐가 잘 나거나 어깨가 굉장히 많이 뭉쳐있는 경우가 많고 1, 3번 그림의 경우 소화가 잘 안 돼서 밥을 잘 안 먹고 우울증처럼 말하기 싫어하고 가끔씩 어지럽고 메스꺼우며 입이 쓰고 모간이 건조해져서 물을 약간씩만 축이는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 1, 4번 그림의 경우 앞서 설명한 내용에 마음이 괴롭고 놀라면서 갈증을 느끼고 꿈을 꾸고 깊은 잠을 못 자고 가슴이 벌렁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양의학이 엄청난 발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이 있는 이유는 보약 때문이 아니라 담음과 어혈을 진단하는 의학이 한의학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난치성 만성질환은 담음이 90% 정도, 어혈이 10% 정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조숙증도 몸속에 담음과 어혈을 배출하지 못해서 성선이 활성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한의원에서 담음과 어혈, 즉 병독이 어디에서부터 축적되기 시작했는지 그 병의 뿌리를 찾아서 처방을 구하고 그 처방으로 담음과 어혈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성선의 조기 활성화를 막아주는 치료를 하면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네, 진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성조숙증인지 아닌지 부모님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 같은 건 없을까요? 아주 어린 아이라도 다음의 증상이 나타나면 성조숙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잘 안 먹으면서 우울하거나 말을 잘하지 않는 어린이, 비만이거나 살이 찐 상태로 행동이 느리고 땀을 많이 흘리면서 감기에 잘 걸리는 어린이, 식사 후에 횡격막 근처와 옆구리, 윗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오면서 튀어나온 부분을 압박받는 것을 싫어하는 어린이, 한숨을 자주 쉬는 어린이, 비만인데 한 번씩 어지럽다고 하는 어린이, 쉽게 열이 나고 땀이 나면서 덥고 쉽게 추워진다고 하는 어린이, 가끔 메스껍다고 하는 어린이, 속옷에 분비물이 많이 묻어나오는 어린이, 비만이면서 지나치게 겁이 많은 어린이, 잠을 깊이 못 자면서 잘 놀라는 어린이, 이런 현상이 여러 개 동시에 나타나면 한의사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2차 성징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성장판이 일찍 닫혀 결국에는 키의 성장을 막아버리고 또 뿐만 아니라 조기에 폐경을 올 수 있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치료가 시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치료법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조숙증은 비만과 연관이 많이 됩니다. 따라서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원인 질환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원인인 특발성 성조숙증의 경우에는 모든 아이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 키가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경우에 치료를 한다고 하고, 성선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유사체를 28일 간격으로 피하 또는 근육 주사하면 키 크는 속도가 줄어들고 여아에서는 유방이 작아지고 월경이 사라질 수 있으며 남아에서는 고환의 크기가 감소하고 음경 발기나 자유행위, 공격적인 행동이 줄어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장 저하가 걱정되면 성장 호르몬을 같이 투여한다고 합니다. 한의원에서는 병독의 위치에 따라 처방이 결정되는데 그 처방으로 병독을 땀, 소변, 대변으로 배출시켜서 성선 호르몬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조숙증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적당한 시기가 따로 있나요?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수 있으나 어릴수록 정확한 원인과 처방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예전에도 방송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서 가장 명의가 소아치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아치료는 무엇보다 정확한 처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아 처방을 잘하는 사람이 어른 처방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의학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어른들의 처방을 잘 구하는 사람이 소아 치료도 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기들은 표현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처방을 찾기 어려울 때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잠깐의 한약 복용으로 성조숙증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기도 하지만 꾸준한 한약 복용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병원에서도 장시간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 성조숙증을 억제하기 위해 성장 속도를 줄이는 경우가 있어서 성장 저하를 우려해서 성장 호르몬까지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 원장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우리 부모님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성조숙증과 조기 폐경과의 연관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성조숙증은 조기 폐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일생에서 생리를 하는 횟수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생리 횟수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당연히 조기에 생리를 시작하니 조기에 폐경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조기 폐경이 문제가 되는 것은 폐경기 이후에 비만이나 각종 질환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폐경기 이후에 여성의 경우 상체만 커지는 비만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궁이 얼마나 노폐물을 많이 제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상체 비만은 하체 관절 질환 및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드는 원인이 되므로 어려서의 건강관리가 노년기의 삶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키의 성장을 방해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조기 폐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성조숙증. 이 성조숙증을 생활 속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것이 비만입니다. 비만은 몸속에 독소가 많다는 증거입니다.
음식과 물이 몸속에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병독입니다. 한의원에서는 그 병독을 담음과 어혈로 나눕니다. 병독이 생기지 않도록 생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적당한 양의 식사와 규칙적인 생활과 빨리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 욕심을 적게 가지는 생활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보약이나 건강식품을 먹는 것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부모님이 너무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잘못된 생활을 지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시키는 것, 지나친 채식, 지나친 육식, 식사를 굶기는 것 등 이 모두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채소는 주로 몸에서 독소를 배출시키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육식은 몸에 영양 공급을 하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이루어진 다음에 채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육식과 채식이 균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비율은 개인이 편안한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억지로 다른 사람의 비율을 따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는 적당한 양과 시간도 중요합니다. 음식은 적당히 먹으면 대부분 몸에 좋습니다. 다만 시간과 양이 문제가 됩니다. 야식을 중지하시고 인스턴트 식품과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줄여야 비만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편식을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만 편식 역시 몸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소화, 흡수하지 못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편식이 있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해지면 편식도 사라지게 됩니다.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대처해야 할 문제입니다. 성주숙증의 치료 시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조숙증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의 성조숙증으로 인해 고민이 많은 부모님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이 서구화되면서 성조숙증 환자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활습관과 음식으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야식과 식용유가 들어간 음식, 조미료 등이 아이들의 건강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음식 문화는 오히려 점점 더 후진국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녁마다 먹고 마시는 문화 때문에 오히려 심혈관계 질환, 관절 질환이 늘어나고 종양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풍요로운 시대가 만든 병은 품격 있는 문화로 치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을 만든 사람들은 맛보다도 건강을 생각해야 하고 먹는 이들은 자제와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에 독소가 축적되면 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독소 축적을 막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독소가 있으면 배출시키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독소를 배출시키기 위해서 성조숙증이 생긴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조숙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독소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생활 습관을 지키고 병원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독소를 배출시켜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질병입니다. 성조숙증을 예방하고 치료해서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도록 어른들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을 모시고 성조숙증의 한방적 치료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조숙증은 여아는 8세, 남아는 9세 이전에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사춘기가 시작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성장판을 빨리 다치게 만드는 이 성조숙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 체중을 관리하고 또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기 쉬운 인스턴트 식품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